안녕하십니까 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인 마시는 톰 이준혁입니다. 네, 돌고 돌아 드디어 본로만의 대장정을 마치고 있는 것 같은데 안 맞췄죠? 이제 와이너리 소개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본로만에서 제일 중요한 와이너리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와인은 로마네 꽁띠입니다. 일단 로마네 꽁띠에서 로마네 꽁띠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로마네 꽁띠는 도멘드라 로마네 꽁띠가 소유한 모노폴이며 포도밭의 크기는 약 1.81헥타입니다. 우선 역사부터 살펴보면 1584년에 르 클로데 클루를 클로드 꾸장에게 판매하면서 로마네 포도원에서 분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크루넨부르크 가문에 넘어가게 되었고 1651년에 처음으로 라 로마네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760년에는 앙드레 드 크루넨부르크가 루이 프랑스와 드 부르봉에게 포도밭을 판매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92,400 리브르의 포도밭이 판매되었는데 이때 주브리 샴베르땡의 탑 그랑크루죠. 샴베르땡 클로드 베즈의 10배에 달하는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 주인 아래 라 로마네 콩티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소비자에게는 판매되지 않았는데 오직 소유주인 꽁띠공과 그의 친구들이 마시는 용도로만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로마네 꽁띠는 드니 몽제아와 에티엔 메니앙이 관리를 했었는데 꽁띠공이 양적인 생산이 아닌 뛰어난 품질에 집중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관리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살펴보면 너무 과실이 많이 달린 포도들이 품질이 좋지 않은 평범한 포도를 만든다. 보통 포도밭에 가면 포도들이 많이 달려 있잖아요. 이게 포도가 너무 많이 달려 있으면 포도의 집중도가 떨어져서 퀄리티가 떨어지니까 그린 하베스트를 많이 하라는 그런 문구가 있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이제 와인의 품질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꽁띠공은 1776년에 사망하였고 아들이 물려받았지만 이제 1793년 혁명가들에 의해 포도밭이 몰수되게 되었죠. 이후에 주인이 계속 바뀌다가 자크마리 디 블로쉐가 포도밭을 구입하였고 그의 딸이 에드몽 고당 드 빌란과 결혼을 하였고 1906년 이 결혼을 통해 이제 빌렌 가문이 포도원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이제 1930년대에 경제적인 위기와 전쟁의 전황으로 인해서 포도밭이 피폐해지자 빌렌의 처남인 자크 샴봉이 자신의 지분을 판매하기를 원했고 바로 그 지분을 앙리 르루아가 구매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렌 가문과 르루아 가문이 로마네 꽁띠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빌렌과 르루아 가문이 공동으로 소유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관리를 같이 하면서 이 로마네 꽁띠가 전 세계 최고의 와인을 지금까지 생산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토막 상식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작가님, 랄루비즈 르루아가 1991년에 DRC 경영에서 손을 떼게 돼요. 자, 여기 병을 보시면 이렇게 여기는 르루아 레이블이 붙어 있잖아요. 그때 당시는 이제 DRC에서 경영을 어떻게 했냐면 지분을 반반 가지고 있어서 와인도 딱 5대5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르루아 레이블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은 르루아가 직접 한 물량이고 빌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빌렌이 직접 한 것들은 그냥 일반 저희가 아는 바틀로 이렇게 풀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랄루비즈 르루아와 오베르트 들라얀이 각각 전 세계 지역을 나눈 거죠. 그때 당시에 한국은 빌렌이 하는 거고 일본은 르루아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된 거죠. 이렇게 지역을 나누어서 와인을 판매했는데 1980년대에 랄루비즈 르루아가 일본을 담당하고 있었죠. 그때 이제 자기 와이너리를 만들면서 지분도 3분의 1을 일본 다카시마야 백화점에 팔았었고 그때 당시에 일본이 경기가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그 당시에 일본에서 로마네 꽁띠와 동페리뇽을 블렌딩해서 드라큘라주가 나올 만큼 술에 굉장히 해퍼섰다고 합니다. 사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DRC가 지금처럼 굉장한 인기를 끌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도 로마네 꽁띠바는 아주 인기를 얻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수입사가 랄루비즈 르루아한테 DRC의 아주 상당량을 수입하게 되었고 랄루비즈 르루아가 자기 와이너리 도메인 도구네도 만들었고 도메인 르루아도 만들면서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제 그 물량을 모두 일본에게 준 거죠. 근데 일본 수입사가 로마네 꽁띠만 필요했던 거죠. 왜? 드라큘라 주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수입된 나머지 와인들은 전부
그레이 마켓으로 판매가 된 거예요. 원래 DRC 조건이 뭐냐면 각 나라에 배정되는 물량은 그 나라에서만 소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이제 물건을 빨리 소진해야 하니까 랄루비즈 르루아한테 물건을 굉장히 샀으니까 좀 가격을 낮게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격에 마진을 거의 붙이지 않고 이제 와인을 시장에 풀었죠. 근데 그 가격이 공식 수입사들이 DRC에서 바로 물건을 받는 가격보다 더 저렴해서 여러 국가들에서 클레임을 걸었고 이에 책임을 지고 랄루비즈 르루아가 경영에서 손을 떼게 돼요. 참고로 랄루비즈 르루아는 1974년부터 1991년까지 DRC의 코 디렉터로 재직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랄루비즈 르루아는 지분에 관한 이익금을 받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와인을 반반 나누었는데 그때부터는 판매 이익금을 받고 이제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르루아가 뒤로 물러나고 대신 공동이사로 조카죠. 샤를록이 선임이 돼요. 이분이 누구냐고 하면 프레르록의 형이거든요. 근데 보통 분들은 프레르록이 바로 물려받은 줄 아시잖아요. 근데 사실 샤를록이 선임이 돼요. 그런데 또 갑작스럽게 3개월 뒤에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고 그의 동생인 프레르록이 공동이사로 선임되게 돼요. 그리고 아쉽지만 안타깝게도 프레르록도 2018년 11월 19일 세상을 등지게 되죠. 그때 이 작가님 저하고 부르고니에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신문에 아주 크게 났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56세의 젊은 나이로 프레르록이 작고하고 이후에 DRC는 이제 이사회를 열어서 르루아의 지분을 소유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2019년 1월 23일에 랄루비즈 르루아의 딸인 페린 페날이 오베르 블랑과 함께 DRC의 공동이사로 선임이 되게 됩니다. 페린 페날은 사실 이전에 92년부터 2004년까지 스위스에서 DRC를 수입하는 공식 수입사로 일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분도 나이가 이제 60이 넘으셔서 은퇴해야 되는데 현재 르루아의 매각을 추진한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은 지가 2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해요. 그리고 아까 일본 수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한국에서도 예전엔 DRC가 그렇게 큰 인기를 얻지 못했어요. 수입량도 제가 신동에 있을 당시에는 이제 원래는 한 DRC 1%를 수입했거든요. 근데 그때 와인이 너무 안 팔리니까 신동에서 DRC에 연락해서 수량을 좀 줄여달라고 했죠. 수입량이 많다고. 그래서 그때 수입량이 1%였는데 0.5%로 줄어들게 돼요. 근데 그러고 나서 줄어들고 나서 그 다음에 시냇물방 때문에 빵 뜬 거죠. 보통 이제 로마네 꽁띠가 1년에 6,000병에서 7,000병을 생산하니까 보통 한 60에서 70세트를 받았겠죠. 그때 배정이 줄어든 게 좀 안타깝긴 해요. 그나저나 이상한 수입사 때문에 DRC가 한국에 수입되지 못한 거는 진짜 안타깝긴 합니다. 뭐 한국에서는 98년 그때 제가 와인을 마시지 않았는데 99년 이 당시에는 DRC를 한 병 사면 라따슈 한 병을 줬대요. 1+1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냇물방울 이후 부르고뉴 붐이 일면서 DRC도 이제 국내에서 날아오르게 되죠. 자, 다시 로마네 꽁띠로 넘어가서 로마네 꽁띠는 1945년 피록셀라의 영향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600병 되지 않았지만 DRC가 생산한 역대 최고의 빈티지라는 극찬을 받으면서 거기에다가 피록셀라의 영향을 받지 않은 마지막 빈티지라는 프리미엄까지 더해져서 2018년 10월에 소더비 옥션에서 무려 55만 8천 불에 판매가 됩니다. 이 기록은 단일 와인병 싱글 사이즈로는 가장 고가에 판매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 와인은 2011년 제네바에서 열린 크리스티 옥션에서도 판매된 적이 있었는데 2011년도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한 12만 3천 불? 12만 4천 불 그 근처에서 판매가 됐었을 거예요. 이때 미국에서 2008년 빈티지 DRC가 풀렸었거든요. 그때 가격이 한 4천 불밖에 안 됐어요. 이때도 사실 2005년 버프 때문에 가격이 뭐 뛰어오를 때이기는 했었는데 당시만 해도 DRC가 5천 불밖에 안 됐으니까 와인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긴 했죠. 1945 빈티지가. 그리고 이제 필록셀라의 영향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포도나무들은 이제 1947년부터 1952년까지 어린 묘목으로 옮겨 심는 작업을 해서 이 시기에는 와인을 생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7 빈티지부터 52 빈티지가 DRC를 먹었다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를 먹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포도나무의 평균 수령이 뭐 한 60년에서 50년 정도 되는데 보통 45년에서 50년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일부 구획은 나무를 계속 몇 년씩 쭉 갈고 있잖아요. 이 작가님도 가서 보셨잖아요. 일부 구획 갈고 이렇게. 근데 그 심기 작업을 하면 한 15년에서 20년은 안 쓸 거예요.
그 묘목들은 이제 프리미어 크루로 섞어서 쓰거나 아니면 DRC 직원들이 먹는 와인이 있어요. 그걸로 뭐 쓰던지 하겠죠. 자, 로마네 꽁띠는 이제 밭을 바라볼 때 남쪽과 동쪽 길을 하나 두고 뭐 동쪽으로는 로마네 생리방, 서쪽으로는 라로마네, 남쪽으로는 라그랑루, 북쪽으로는 루시브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고도는 약 260에서 275m 정도고 경사도는 6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6도인 경사도로 인해서 심각한 침수 없이 배수가 완벽하게 되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햇볕이 굉장히 잘 드는 위치에 있습니다. 토양은 고운 모래와 점토의 혼합물인 리모노 아르질르가 주를 이루고 있고 아랫부분은 자갈과 석회암이 혼합되어 있죠. 기반암은 뭐 프리모, 라인스톤, 버건디 대표적인 토양이죠. 이게 베이스가 되고 표토층의 깊이는 약 5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톰님 그 로마네 꽁띠 많이 드셔보셨잖아요. 좀 많이 먹었죠. 기회가 많았죠. 좋은 기회가. 로마네 꽁띠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네. 궁금하잖아요. 왜 이렇게 비싸냐, 어떤 맛이냐 이런 거 괜히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 작가님도 저하고 2번 정도 먹었을 거고 이거는 심지어 같이 먹었잖아요. 스크 형님이 그때 새벽 1시에 따주신 로마네 꽁띠. 뭐 이걸 재작년에 저기 정 회장님께서 따주셨는데 사실 로마네 꽁띠는 부르고뉴에서 가장 매혹적인 와인이고 가장 뛰어난 퀄리티를 지닌 와인이죠. 그러니까 비싸겠죠. 보통 이제 라따슈가 굉장히 남성적이고 파워풀하고 루시브르가 굉장히 화려한 와인이에요.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라따슈의 남성적인 파워나 뭐 적절한 구조감, 루시브르의 우아함 이 두 개를 다 지닌 거죠. 사실 라따슈보다는 바디감이 조금 떨어져요. 라따슈보다는 사실 바디감이 좀 떨어지는데 굉장히 델리케이트하고 섬세해요 대신. 그리고 루시브르를 능가하는 화려함이 있는 거죠. 사실 대체를 할 수 없는 와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제가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라따슈랑 로마네 꽁띠랑 블라인드 하면 대부분 라따슈를 좋아할 것이다. 네. 근데 저도 사실 뭐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라따슈도 좋아하시잖아요. 같은 가격이면 로마네 꽁띠보다는 저는 무조건 라따슈를 먹죠. 제가 2003년에 로마네 꽁띠를 처음 테스팅했었거든요. 그때 DRC를 마셔봤을 때 이런 느낌이에요. 뭐지? 그때 제가 로마네 꽁띠를 처음 마신 게 1999 빈티지였을 거예요. 그때 부산 현대백화점에서 얼마였냐면 210만 원이었거든요. 싸다. 로마네 꽁띠가 210만 원. 지금은 99년이 아무리 저렴해도 25,000불은 할걸요. 3만 불에서. 어쨌든 그저께 많이 올랐는데 저도 운이 좋아서 그리고 이제 이쁨을 많이 받아서 지금까지 로마네 꽁띠 33개의 빈티지를 테스팅했는데 빈티지 특유의 매력을 표현하면서도 로마네 꽁띠만이 지닌 우아함이 있어요. 그런 우아함은 정말 다른 와인들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우아함이 있어요. 굉장히 컴플렉스하지만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와인이다. 그런데 그거를 제 생각엔 그래요. 어느 정도 피노누아를 마셔본 분들이 그 캐릭터를 이해할 수 있는데 아닌 경우에는 사실 돈 아깝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사실 피노를 마신 지 5년은 지나서 DRC가 이런 캐릭터구나 라고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당시가 제가 최소 피노누아를 한 2-3천 병 이상은 마셨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드셔보시고 로마네 꽁띠를 드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아니면 진짜 돈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우선 2,000병 마시기 전까지는 따지 마라. 아니 뭐 지갑이 따뜻하시면 오픈하셔도 좋지만 최소한 피노누아가 이게 홀클러스터인지 디스템인지 아니면 이게 홀클러스터가 디스템을 섞었는지 그 정도를 불가능하실 수 있는 수준? 예를 들어서 뭐 프레르록이나 부작, 르루아 뭐 그런 탑들도 있지만 뭐 그보다 좀 저렴한 빠깔레라든지 줄기를 쓰는 생산자들이 어떻게 와인을 표현을 하는지 그런 거를 경험을 다 해보시고 그 다음에 가시라는 거죠. 그래야 이게 이래서 로마네 꽁띠구나, 이래서 라따슈라는 걸 아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와인이라서 사실은 저는 올드 빈티지를 드시는 것보다 영 빈티지 구입하시는 거를 추천해드려요. 제가 개인적으로 로마네 꽁띠를 테스팅한 빈티지 중에서는 뭐 69, 71, 85, 90, 99, 2005, 2010, 2015 빈티지가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줬고요. 재미있는 게 2015 빈티지가 오브레드 블렌이 50번째로 만든 빈티지 거예요. 50번째 맞을 거예요. 근데 오베르 빌리언이 그때 뉴욕에서 11 매튜스 파크에서 저녁에 VIP 디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와서 2015 빈티지를 테스팅했었는데 그때 이제 빌리언이 뭐라고 했었냐면
자기가 50평생 와인을 만들면서 포도 상태가 가장 완벽했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럼 어떡해요? 가격이 확 오르겠네. 네. 빌렌이 사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진짜. 이 영감이 서서 이제 딱딱하게 내가 만든 50평생 중에 가장 완벽한 포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다들 난리가 난 거죠. 그 사진도 안 찍어주시는데 사진도 안 찍어주시는데 딱딱한 분이 아, 이 작가님 그때 사진 찍고 싶다고 식당에서 한번 그러니까 쫓아갔다가 거절당했죠. 그게 아마 그 영향도 있을 거예요. 그 루디 그 영향도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뭐 빈티지도 굉장히 뛰어난 빈티지만 그 이외에도 뭐 62년이라든지 66년, 96년, 2002년, 2009년, 2014년 같은 경우에도 탁월한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굉장히 이제 어려운 빈티지로 꼽히는 2004 빈티지 역시 아주 매력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2003 아니에요? 더 2003, 4 두 개 다. 3, 4 네, 2003, 4, 3, 4 두 개 다. 네, 아주 매력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어요. 로마네 꽁띠의 경우에는 빈티지에 따라서 최소 15년에서 20년 이상의 셀러링이 필요하고요. 뭐 60년에서 70년 이상도 충분히 숙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네 꽁띠의 평균 가격은 약 한 25,000불대이고요.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빈티지에 따라서 55만 8천 불에 판매되기도 했는데 사실 그때는 부르고뉴 버프가 있기 전이에요. 지금 만약에 한 1, 2년 전에 팬데믹에서 1945 빈티지가 나왔다. 최소한 이거는 그거에 더블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만 불. 네. 근데 이 와인 가지고 계셨던 분이 누군지 알아요? 그때 소더비 판매하신 분이 글쎄요. 조셉 드루아. 아저씨는 왜 그렇게 그렇지? 그때 와인을 받아서 판매를 하셨대요, DRC를. 그러니까 뭐 꾸띠의 역할을 하신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1945년 빈티지가 뭐 전쟁 나고 이렇게 저렇게 했으니 뭐 한 49년이나 50년에 배당을 받으셨으면 그때부터 70년 동안 셀러에서 한 번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와. 완벽한 상태인 거지. DRC에도 제가 45 빈티지는 그때 갔을 때 못 봤어요. 제가 DRC 딱 2번 갔는데 2번 갔었는데 못 봤어요. 자, 로마네 꽁띠는 여기까지고 다음 라따슈 시작하겠습니다. 도멘드라 로마네 꽁띠가 소유한 라따슈는 역시 로마네 꽁띠에 이어서 모노폴이며 6.06헥타의 크기로 원래는 하나의 밭이 아니라 여러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라따슈의 원래 구획은 장 바티스트 르 구라 라 베르쉐르가 누구요? 누구? 장 바티스트 르 구라 라 베르쉐르가 1622년에 소유한 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프랑스 혁명으로 몰수된 1.43헥타를 33년에 리제베르가 구입하게 되었고 더 큰 구획을 구입하여 총 1.93헥타를 소유하게 이릅니다. 다른 와인들도 이때 이제 라따슈라는 이름으로 와인을 판매가 되었는데 특히 레 고디쇼를 2헥타라나 소유한 라쉬르 가문이 라따슈를 소유한 대표적인 생산자였는데요. 이 구획을 여러 명이 소유하고 구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19세기 초반, 20세기 초반에는 라따슈 로마네라는 이름으로 와인이 판매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크마리 디보 블로쉐가 1860년대에 다른 생산자들로부터 이 레고드시오의 대부분을 인수하는 데 성공했고 1930년까지 와인을 판매하였습니다. 이때 라따슈라는 이름을 여기저기서 사용하자 여러 생산자들에게 이제 소송을 이분이 건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아주 의외로 쉽게 해결이 되었는데요. 1933년에 리제베르 가문이 빌렌 가문에게 라따슈를 판매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빌렌 가문이 라따슈를 모두 구입하게 되었고 레 고디쇼와 통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제 도멘 라마슈와 포도밭을 교환을 통해서 현재의 라따슈의 기반이 만들어졌고 1936년 대부분의 포도밭이 그랑크루로 승격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DRC는 아직도 0.08헥타의 레 고디쇼를 소유하고 있지만 이 포도밭에서 생산된 포도는 다른 포도밭에서 생산된 주스들과 블렌딩하죠. 로마네 꽁띠, 라따슈, 루시브르, 로마네 생비방, 그랑 에세조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수확된 포도와 본 로마네 프리메크루 말콩소에서 수확된 포도를 블렌딩해서 본 로마네 프리메크루 듀보 블로쉐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라따슈가
레 고디쇼하고 같은 포도밭이기도 했고 면적이 0.08헥타이다 보니까 라따슈가 있는데 레 고디쇼를 함께 만들 수는 없었겠죠. 라따슈의 현재 북쪽 끝에 자리 잡은 구획은 2001년, 2005년 그리고 2011년에 리플랜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아마 리플랜팅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자료를 그거는 찾을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라따슈의 경우에는 크기가 무려 6헥타가 넘어가는 아주 큰 포도밭이거든요. 다른 모노폴처럼 뭐 일반적으로 1헥타 이하거나 커봐야 2헥타가 안 되는데 이 포도는 6헥타가 넘는 아주 큰 포도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쪽으로는 경사도가 조금 있는데 동쪽으로는 경사도가 거의 없어요. 고도의 경우에는 라따슈가 255m에서 300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50m 정도의 편차가 나는 거죠. 역시 여기도 기반함은 이제 프레모 라임스톤이 베이스가 되고 부분적으로는 백색 올릭틱 라임스톤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표토층은 경사대에 따라서 이제 많은 차이를 두고 있다고는 하네요.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네 꽁띠보다 라따슈를 더 좋아합니다. 로마네 꽁띠에 비해서 더 풍만한 바디감을 지니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전에 이제 2005 빈티지가 수입됐을 때도 호리존탈로 테스팅을 했었군요. 그때 부산에서. 그때 부산 갈 때 저기 용준이 형이 그때 페라리 산 지 얼마 안 됐을 때 거예요. 그래서 형이 페라리를 운전을 하고 저는 옆에 잤어요. 그래서 형이 그때 그래, 준혁아 내 차 타서 자는 사람 네가 처음이야. 그랬던 재미난 기억이 있네요. 그때는 근데 빈티지가 2005가 워낙 파워풀해서 뭐 라따슈도 좋지만 로마네 꽁띠도 훨씬 좋았어요. 근데 진짜 빈티지에 따라서는 가끔 로마네 꽁띠를 라따슈가 이제 능가하기도 합니다. 제가 2004 빈티지 경우에는 진짜 라따슈가 더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테스팅한 라따슈 중에서는 62 빈티지, 90, 99, 2005, 2010, 2015 빈티지가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64, 66, 71, 78, 85, 93, 96, 02, 09, 12, 14 빈티지 역시 탁월한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2003, 2004 빈티지 역시 쉽지 않은데 라따슈 진짜 짱이었어요. 네. 2004 빈티지도 제가 호리존탈로 모아서 테스팅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진짜 2004 빈티지 풀리다만 해도 DRC가 한국에서 구입하기 정말 쉬웠거든요. 2002, 2003 구하기가 쉬웠는데 2005 빈티지부터 전쟁이 시작됐죠. 어쨌든 라따슈는 빈티지에 따라서 최소 15년에서 25년의 셀러링을 거쳐야 서서히 시음 적기에 접어들고요. 라따슈의 평균 가격은 약 한 6,800불, 7,000불대를 상회하고 빈티지에 따라서는 12,000불을 상회하기도 합니다. 이 12,000불 넘어가는 게 62 빈티지. 네. 피노누아가 지닌 파워와 밸런스의 끝을 보여주는 와인이에요. 나중에 우리 작가님 내가 은퇴하면 내가 로마네 꽁띠 하나 딸 테니까 우리 작가님 라따슈 하나 따. S죠. 아니 로마네 꽁띠하고 라따슈를 비교해야지. 가격이 3분의 1인데 내가 꽁띠 딴다고. 오케이. 그래서 블라인드로 뭐 한번 보면 그때 이제 이해를 할 거야. 아, 라따슈가 더 좋구나. 근데 그거는 사실 빈티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지. 본인이 라따슈를 가져왔는데 이걸 로마네 꽁띠라고 할 수도 있어. 자, 라따슈는 여기까지고 다음 리시브로 넘어가겠습니다.